원달러 환율 폭등이 도대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폭등을 하고 있는가? 원달러 환율 폭등의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 차입니다. 미국 금리가 이제 한국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거의 2% 정도 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으로 이제 돈을 들고 가지요.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원달러 환율이 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폭증이에요. 무려 5천억 달러나 폭증을 했어요. 해외 주식 투자가. 달러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원환율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해외 주식 투자에 지금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투자를 할까요?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수학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지금 뿌려놓고 있는가라고 치면 일본은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한국은 있냐? 한국도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전에 뿌려놨던 것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 지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앞선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 폭등이 도대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폭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 폭등의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 차입니다. 금리 차인데, 근데 이제 N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차는 미국 금리하고 일본 금리 간의 차, 또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 간의 차를 나타내죠. 보시면 이제 이게 주황색 선은 N달러 환율이고 이 파란색은 이제 금리 미국하고 이제 일본 간의 금리 차를 나타냅니다. 미국 금리에서 일본 금리를 뺀 거예요. 미국 금리에서 일본 금리를 뺀 거니까 미국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이 플러스라는 것은 미국 금리가 뭐 2024년에는 거의 일본보다도 4.5%나 높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2022년부터 미국하고 이제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대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돈 있다라면 다 엔화 팔고 달러 사가지고 미국 은행에다 예금을 하죠. 그러면 일본의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은 이자보다도 4.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자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엔화로 환전하면은 환차익도 난다 이거예요. 엔화로 환전하면 환차익도 엔화가 뛰었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 차가 굉장히 결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하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원달러 환율도 이게 이제 초록색 선이 이제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미국 금리에서 한국 금리를 뺀 거예요. 보시면 일본하고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 팬데믹 거의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 굳이 미국의 달러를 바꿔갖고 미국에 들고 와서 미국 은행에나 예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은행에 예금하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환율이 계속 1,100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원화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10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거의 이제 미국하고 일본과 금리 차가 1% 정도 차 했다가 이제 뭐 팬데믹 직전에는 한 2%로 확대됐지만 그래서 환율이 금리 차하고 좀 달랐던 게 뭐냐면 그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랬죠. 근데 한국은 무슨 아베노믹스나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 한국 금리가 높은 기간에는 거의 달러당 1,100엔대에서 추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금리가 이제 한국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거의 2% 정도 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으로 이제 돈을 들고 가지요. 미국으로 돈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원달러 환율이 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엔화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엔화가 뛰면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술 경쟁력, 가격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일본에 비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엔화 환율이 연동시키려고 하겠죠. 원달러 환율을, 관계를 연동시키려고 하겠죠. 뭐, 1엔당 뭐, 이렇게 9원 정도에 딱 고정시킨다라든지 뭐,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엔화 환율이 뛰니까 원화 환율도 뛴다 이거예요. 덩달아서. 그러니까 금리 차도 있고 엔화 환율에 연동해서 뛰는 것이 이중으로 지금 원화 환율이 이중의 압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금리 차하고 엔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를 찍어보면은 엄청나게 그 설명력이 높아요. 거의 70%에 달해요. 원달러 환율도 미국과의 금리 차하고 원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도 50%에 달해요. 굉장히 상관도가 높아요. 높다라는 것은 금리 차가
금리차가 이 N달러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달러 환율에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 두 가지 요인이 한국이 이제 금리차하고 N달러 환율 두 개가 이제 작용해서 원화 환율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일본이 이제 원화 환율이 이렇게 미국하고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 재정 악화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이제 엔화 약세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나면 어떤다 그랬죠? 이 엔화 약세 원화도 끌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이 재정이 악화가 지금 다카이치 정부가 새로 이제 출범해서 이렇게 재정이 악화 될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본의 이제 재정 정부 세출을 보면은 이렇게 쭉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세출 추이를 나타낸 하늘색이 일반 회계예요. 일반 회계고 주황색이 이제 추경 이제 보정 예산인데 추경 예산이죠.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추경 예산이 없다가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 때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라든지 그다음에 거품 붕괴 후에 이제 그 90년대 한국 외환위기를 겪을 때 일본도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추경 예산이 했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이제 추경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났죠. 예, 팍 늘었다가 이제 확 줄었다가 지금 다시 다카이치 정부에서 지금 21.3조 엔인가 새로 추경을 편성을 했죠. 최근에 11월 초에 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추경이 늘어나면 돈을 이거 어디서 나서 이걸 할 거냐? 또 국채 발행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재정 적자가 확 늘어난다 이런 거 더 적자가 안 그래도 지금 요건 이제 이 추경 21.3조의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이제 재정 수지 비율인데 정부 채무 비율하고 이 부분을 또 반영을 하면 더 악화되겠죠, 이 부분이. 요건 이제 파란색은 기초 수지고 요건 이제 재정 수지인데 정부 채무 비율이 지금 안 그래도 200%를 넘어가고 있는데 더 다시 악화된다 이거예요. 일본이 재정이 악화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정부 빚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금리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이 재정 악화로 인한 인플레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엔화 약세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일본이 다카이치 정부가 이른바 이제 경기를 살린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엔화 약세를 처리하고 그것을 유탄을 맞는다 이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엔화 환율 약세에 이끌려가지고 유탄을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일본 다카이치 정권한테 야 니네들 빚 그만 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한다 그래서 말이 통하냐 이거예요.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정책적인 딜레마죠. 한국 입장에서. 물론 또 한국 정부도 지금 적극 재정이라서 적자 재정 뭐 막 확대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원화가 약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똑같이. 예, 일본이나 한국도 뭐 이렇게 적극 재정 뭐 한다라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랄까요? 일본의 재정 악화가 이른바 이제 그 엔화 약세의 원인이 되고 그 엔화 약세에 이끌려서 원화 환율도 이렇게 다시 약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권 투자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화 환율 폭등의 결정적인 요인이죠. 이게 이제 해외 증권 투자를 보시면 이제 그 초록색이 해외 채권 투자입니다. 해외 채권 투자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해외 주식 투자예요. 보시면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채권 투자가 더 많았죠. 주식 투자보다. 근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를 압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주식 투자가 얼마나 되냐면은 8천억 달러를 넘고 있어요. 예. 지금 2025년 현재 해외 주식 투자가 8천억 달러를 넘고 있고 해외 채권 투자가 한 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요. 해외 채권 투자가.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를 합치면은 1조 1천억 달러가 되죠. 이렇게 이전에 이제 앞선 영상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죠. 1조 1천억 달러가 되죠. 전체. 그러니까 외환 부족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외환 부족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외 채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걱정을 해야 되죠. 한국 투자자나 뭐 일본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팔고 다 빠져나가 버리면 미국 주식 폭락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 주식 폭락해버리죠. 뭐 거품 당해갖고 만약에 겁먹고 다 주식 팔아제끼고 빠져나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 환율이 이제 원화가 초강세로 돌아서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주식 투자가 막 늘어나면서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 계속 원화 팔고 달러 사야 되잖아요. 원화 팔고 달러 사야 주식 투자해야 돼. 그래서 원화 환율이 폭등한 양수 겸장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왜? 어떻게 되냐? 미국 주식 사서 어쨌든 AI 거품이 됐든 뭐가 됐든 미국 주가 상승하니 거기서 이익이 나. 그다음에 그거 팔아갖고 다시 원화로 바꾸니 환차익이 많이 나잖아요.
워낙 환율이 계속 튀니까 두 배로 이렇게 이익이 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중으로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미국의 AI 거품이 붕괴됐을 때는 상황이 이제 급반전하겠죠. 환손실도 이제 투자 손실도 더블 펀치를 맞겠죠. 그렇다. 이거 하여튼 이거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거주자가 투자한 것을 보면은, 8천억 달러하고 4천억 달러니까 1조 2천억,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거주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한국 금융기관, 한국 개인 투자자, 이렇게 다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는 한국 사람이 해외 주식 투자 보시면은, 채권 투자는 멈춰 있죠. 반면에 미국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는 멈춰 있고 주식 투자가 팍 늘어났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폭증이에요. 얼마나 폭증했습니까? 3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까지 무려 5천억 달러나 폭증을 했어요. 해외 주식 투자가. 무려 5천억 달러가 폭증. 그러니 얼마나 그 원화를 이렇게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환율이 폭등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달러를 막 수출해서 벌어오고 은행들이 뭐 해서 달러를 좀 차입을 해와도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이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달러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원 환율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러 부족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외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해외 주식 투자에 지금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채권 투자하는 투자자별로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비거주자가 한 2천억, 그 다음에 거주자가 한 2천억.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어떻게 그 채권 투자를 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 금융기관이나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코리아 본드라든지 뭐 타이거 본드라든지 뭐 김치 본드라든지 이런 걸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외국 기관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외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그런 본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김치 본드를 한국 시장에서 달러 표시 그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한국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달러가 확보되잖아요. 달러를 가져온 것은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져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비거주자의 채권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채권 투자 합쳐서면 전부 다 합치면은 비거주자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1조 한 3천억 달러,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죠. 그 달러 지금 민간 부분까지 정부 부분, 민간 부분 다 포함하면 달러 보유고가 실질적인 보유고가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죠. 근데 무슨 외환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죠. 투자자별로 보면은 정부가 이제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외환 보유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정부가 많이 늘었죠. 2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넘었으니까 그 2천억 달러나 늘어났잖아요, 정부가. 정부가 많이 달러를 샀다 이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그 다음에 투자펀드도 1,000억 달러가 못 됐는데 2천억 달러를 넘었다 이거예요. 1,200~300억 달러나 늘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개미 투자자들, 이른바 스왑개미들이죠. 없었어요. 미국 투자가 팬데믹 전에 거의 없었어요. 1,000억 달러를 넘었어요. 1,000억 대 팬데믹 이후에 이 스왑개미들이 1,0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원달러 환율 폭등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뭐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뭐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렇게 외환 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화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상수지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소리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해 드린 거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100%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금리차하고 이게 증권 투자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후에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 이제 원화환율 폭등, 내년에도 계속 폭등할 거냐? 내년에 이제 막 달러당 1,500원, 1,600원 막 난리 법석이죠. 첫째는 금리차가 어떻게 되느냐죠. 지금 미국이 이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되는데 일본이나 한국은 지금 금리를 못 내려요.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죠. 금리 차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돈 들고 가는 그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또 내년에는 그 5월달에 이제 지금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그가 임명한 그 친트럼프 신임 의장이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나 금융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뭐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금리 차가 축소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리 차가 축소된다라고 전망한다라면 워낙 강세 요인이죠. 금리 차 축소를 만약에 이게 동의한다라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아까 이제 그 앞서서 경상수지 흑자는 중립적이다. 어차피 흑자 보면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적자보다는 흑자가 워낙 강세 요인이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AI 거품 지금 막 주식 지금 투자하느라고 다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이제 AI 거품이 꺼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AI 거품이 꺼져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다우지수가 46,000포인트 정도인데 40,000포인트나 35,000포인트까지 폭락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들고 나갔던 이제 미국 주식 사려고 막 돈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아작이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작이 나왔으면 미국 주식 팔아 제끼거나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 주식 팔아갖고 빨리 빠져나오자 환차익도 얻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했던 주가가 만약에 거품이 꺼지면 당연히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으니까 달러 약세가 되겠죠. 요거로 엔화 강세나 워낙 강세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차 축소, 경상수지 흑자지수, 미국 AI 거품의 붕괴 가능성. 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워낙 강세일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반면에 재정 악화 앞에서 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가 높아진다. 그래서 한다면은 엔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화 약세는 원화 약세로도 이렇게 연동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재정이 이제 이렇게 추경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또 가서 이제 내년 4월 달에 또 뭐 추경을 편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일본 내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다카이치 총리가 추경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들이 이 추경 편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압도적으로 달러 약세, 반면에 달러 강세 요인이랄까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엔화 약세 요인은 약하죠. 반면에 엔화나 원화 강세 요인은 강하죠. 문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도대체 팬데믹 이후에 왜 한국 투자자들이나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이렇게 몰빵을 하고 있는가? 왜 미국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지금 AI 거품 붕괴가 단순히 미국의 주가 하락 정도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파급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나 펀드들이 엄청나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투자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세계 그 경제 전체 특히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AI 붐을 주도를 누가 했습니까? 미국이 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이 뭐 미국을 어떻게 쫓아가네 마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단 디카플링 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AI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호조를 유지를 해왔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 다른 나라는 지금 사실 한국 같으면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뭔가 특별히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뭐 혁신이나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죠. 한국 내에서 세계 경제에서 세계의 어떤 경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뭔 것들이 없어. 2020년 이후에. 그 전에는 뭐 반도체다 뭐다 있었지만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 한국 투자자들이나 일본 투자자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거품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거품을 형성을 하고 있고 거품 붕괴 가능성을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경고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1년에서 2년 한 그러니까 뭐 내년 안중으로는 붕괴될 가능성 있다. 10에서 20%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붕괴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미국에서 쭉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은행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뭐 들어간다라는 이제 뭐 그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한국 기업들이 AI 혁신을 뭐 주도를 한 게 있으니까 이제 지금 뭐 이제 AI 뭐 투자하네 뭐 하네 막 예산을 잡네 뭐 난리 법석을 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택도 없는 수준이죠.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에서 이제 수확을 내고 있는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수확을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지금 뿌려놓고 있는가라고 치면 일본은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한국은 있냐? 한국도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전에 뿌려놨던 것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 지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것이 원달러 환율 폭등의 결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이상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여튼 결정적인 것은 금리차 축소하고 이제 미국의 주가 거품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죠. 이 만약에 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주가 거품이 빠르게 진행되면은 원화나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죠.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달러 환율 폭등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